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조국의 시간 연령대별 순위가 나왔더라고요. 그것 일단 한번 볼게요. 연령대별 순위. 워스트리스타에서 연령대별 순위가 나왔는데 연령대로 봤을 때 10대에서도 4위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부 다 조국 장관의 책이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화제가 됐건 안 됐건 조국 흑서 사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읽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산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읽겠다는 거죠. 읽겠다는 거, 읽어보고 싶다는 뜻이겠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본 거예요. 20대나 30대도 조국 장관의 책을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인 정보만 접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싸울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나머지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 나머지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당연히. 저도 뭐 100% 공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들이 조국 장관 싫어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싫어하니까 좀 우리가 이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결과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걸 구매한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더라고요. 무려 한 3, 4일 만에 발매도 되기 전에 방송을 오늘 첫 발매가 된 건데 선주문까지 포함하면 거의 6, 7만 부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출판 시장이 거의 가히 혁명으로 작동하는 상태예요. 혹시 조국 저거 백서 몇 프로 나간지 아세요? 조국 백서? 5만 부쯤 나갔죠. 이미 그걸 넘어서버렸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조국 백서는 백서고 이건 본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 책에 이제 뭐 지금도 이제 뭐 저한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아직 이제 읽을 타이밍은 아니고요. 오늘부터 읽기 시작할 텐데 이 내용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책을 미리 이제 어떻게 구해본 사람들. 그 중에 가장 헤드라인은 윤석열이 한동훈 중앙지검장을 요구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게 이걸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그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당시에 민정수석은 사실 검찰 인사에 기획도 같이 하던 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윤석열이 했다는 게 중요하고 이걸 왜 했을까요? 이게 과거에는 늘 그랬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늘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게 같이 그냥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도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 이때 터무니없다고 딱 거절했을 때 왜 이러지? 과거에는 끼리끼리 다 했다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근데 조국 장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동훈이 중앙지검 할 정도의 수사 경력이 많거나 레벨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측근을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으로 같이 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요구했고 네.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게 통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죠. 윤석열 총장 하나로도 이 난리인데 한동훈 지검장이었으면 완전히 윤석열 왕국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옛날에는 검찰총장이 청와대에다가 이런 요구를 해서 청와대는 들어주고 검찰은 정권을 지켜주고 그렇죠. 그 구조였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패거리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하고 엄청 벼르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검찰 개혁의 또 상징적인 조국이라는 사람과 별개로 그런 사적 앙금까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보여주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서 참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한동훈 검사의 반응이 나왔어요. 책에 대한. 봤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요 부분 한동훈 중앙지검장 시켜달라고 했다. 요거를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모르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할 때 본인하고 뭐 의논하고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뭐 사전에 본인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니까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거고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아니 무슨 검사가 공직자가 공무원이 뭐 자연인이 책 쓴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냐고요. 그리고 뭐 분노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무슨 그 감정적으로 검사가 그걸 다 국민 앞에 표현합니까? 진노하셨어요. 하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SNS를 하면 더 진상이 되는 걸 김웅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 새끼는 그냥 검사들 쓰레기구나를 김웅이 직접 SNS로 보여주더구만. 그거 우리 할까요? 정세균 총리 그 건. 그거 먼저 아셔. 이근 변은 고개를 숙인다. 이준석 후보가 요새 약간 뭐 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변은 1년밖에 못 산다. 이게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역대급 관종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당대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관종이더라고. 이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설사 누군가랑 사이가 틀어졌더라도 이런 식으로 깐죽거리지 않아요. 서로 해온 세월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히 일개 검사 새끼가 법무부 장관이 쓴 SNS에다 대놓고 그러다 불장난하다가 오줌 싼다 이렇게 댓글 다는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실제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억지로 좀 젊은 라인에 끼고 싶어 하는구나.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면 라인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개파가 말고 대중들이 인식했을 때 좀 젊은 파 이런 쪽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그런 비슷한 의원들이 몇몇 보이는데 요즘 말로 이제 학생들이 억지 텐션이란 말이 되게 많아요. 방송할 때 억지로 웃기려고 막 무리하게 드립치면은 오히려 나락으로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어머 나 오늘 억지 텐션이었나? 근데 그런 억지 드립을 보면서 진짜 결국엔 그게 스스로 발목 잡겠다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게. 네네. 자 오늘자 조국 장관의 페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의 시간 발간 이후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꼬투리 잡기를 하기에 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이 조국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이게 조국 장관이 이걸 이렇게 딱 썼길래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와 좋다.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건데 꼬투리 잡기 하기에 답합니다 하면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의원님이 한번 해주세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조국의 일방적 주장을 왜 책으로 내느냐. 먼저 이 책은 주장 이전의 기록이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이후 언론이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미확인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하였기에 늦게나마 책으로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다. 하나 좀 뭐 언급 좀 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장 이전의 기록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차별 폭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늦게나마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다. 그때 제가 그 상황에서 자기 방어 하시라고 우리가 그랬었죠. 막 요구했죠. 그냥 가슴이 터지는 그렇게 줄 될 줄 몰랐지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청문회 때 밝히면 끝나는 건 줄 알았지. 그런데 청문회 때 그냥 정경심 없는 걸 교수를 끌어와서 조작하면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조작의 조짐과 여론 마녀 재판의 조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차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점잖으신 거예요. 훌륭한 거죠. 내가 화내는 그게. 지점은요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하는데도 책도 안 읽어보고 공격하는 놈들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해놓고 왜 책을 통해 말하느냐. 책 283, 285면을 보고 난 후 질문하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가 진술 거부를 했을 때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기한다. 그러니까 황교안 씨도 예전에 그 대놓고 저렇게 진술 거부했을 네. 때 언론에서 거의 안 다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여기 283페이지의 소제목이 검찰은 죽을 때까지 찌른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을 했어도 계속 찔렀을 거라는 이야기죠. 네. 어떤 답을 그 꼬투리 삼아가지고 또 찔러서 읽어보지 않았지만 제목만으로는 유추가 조금 되네요. 자 다음에 법적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반성인데 그렇지 않고 변명만 하느냐? 민주주의 사법체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어이없는 비판은 답할 가치가 없다. 대법원까지 가봐야 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지금 정경심 항소심에서 조작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전폐기에 걸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검찰 공소장이 진실인데 다른 주장을 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이 최종적 진실이라고요? 진짜 무식하지. 검찰의 선동일 뿐이에요. 특히 정치적 수사는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선동일 뿐이라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가 오늘 얘기한 게 1심 판결문에 진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3심제를 왜 합니까? 그냥 1심으로 끝내지.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죄가 없는데 기소하면 사람 피해자기 때문에 검찰총장 안 돼. 그 논리. 네. 그 논리하고 1심 판결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심도 하고 3심도 하잖아요. 1심으로 끝. 그래서 1심한테 어마어마한 표창장 조작이네 뭐 입시비리네 뭐네 쏟아 부었지만 사실은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는 죄를 잡아내지도 못한 바로 그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왜 이 시기에 내느냐? 위리 안치된 극수가 발간 시기를 누구와 의논하여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예컨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돌입 후에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인가? 검언정 카르텔의 합작 공격으로 불리하게 형성된 여론을 계속 감수하며 살아라는 것인가? 제가 무릎을 그러니까 딱 쳤던 장면이 이거예요. 여론을 계속 감수하며 살아라는 건가? 그러니까요. 사람한테는요 자기 반론권이 있는 거예요. 네.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은 책을 내면 안 되고요. 현재까지도 되게 가혹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이런 거예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민주당 정치인들이 왜 조국이 책 낸 걸 가지고 이걸 대선 때문에 다시 조국을 비난하지? 왜 민주당에 대해서 조국은 끝없이 그 참아야 되지? 대선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 가족은 풍비박산이 됐는데 그 풍비박산을 막아줬어요? 안 막아줬는데 그럼 조국은 대선을 위해서 참으라고? 저는 이게 보통 민주당 쪽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조국은 시민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국이 얘기한 위리 안치라는 말이요. 가시 이렇게 쳐서 귀양살이 간 사람 가둬두는 거의 극수.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이거 우리가 보통 형극의 길 이런 거 얘기할 가시밭길을 걷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이 거기를 걸어보세요. 발바닥이 다 피로 흥건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조국은 책도 못 내나? 그래서 갑자기 저는 이 조국의 시간을 놓고 막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하고 대선 때문에 어쩌다 이런 게 다 꼰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치 꼰대 제가.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점 말이에요. 여기서 한동훈도 등장하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은 선거에 개입할 목적을 가지고 채널A 기자와 함께 선거 개입의 목적을 갖고 그 사건에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라는 자가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하나 안 푸는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네. 거기에는 윤석열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핸드폰이거든요. 이런 자는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장관이 책 내는 건 불만인 거야.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네. 정무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과는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툴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소명하고 호소하는 것에 전념할 것입니다. 조국에게 시민권을 허하라.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하라. 그냥 쿨하게 허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대선의 유불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니까요. 나는 이건 못 넘어서면 대선 가져오기 힘들어요. 말하자면요. 정경심 교수가 그들만의 어떤 그 법으로 일부 유죄가 날지언정 나는 거기다가 어떤 뭔가 결론에 목을 메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너무 심했다, 과했다. 사건을 조작하거나 과장해서 어떤 사람 죄인 만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 양반을 죄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항상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장원을 가나 어디 식당을 가나 조국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조국이 뭐예요?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 시선을 갖고 조국 자체가 나오면 대선에 불리 유리가 아니라 이거를 최소한 지지층에 대해서만큼은 조국은 너무 억울한 사람이라는 걸 싸워서 쟁취하면 대선 가져온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간략하게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마 푸나님한테 훨씬 더 그런 연락이 많이 오겠지만 조국 장관님이 만약에 언론에 어떤 허위 조작 정보에 당한 게 100이다 정도가 그러면
한 1 정도만 돼도 엄청 연락 오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조국 장관이 이렇게 할 때는 다 외면하고 어쨌든 잘못한 게 있으니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본인이 억울한 거 있어서는 이거 진짜 억울하다. 이거 꼭 해명해야 된다고 엄청 연락 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본인이 당한 건 그럼 진짜 억울한 거고 조국이 당한 건 그러면은 가짜로 억울한 건지 그 자체도 전 이해가 안 가고 그거에 아주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에서도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근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불공정이죠, 이게 불공정.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책 낼 자유도 없냐고요. 그냥 쿨하게 조국의 시각에서 본 사실과 진실의 기록. 그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거지로 모욕 주고 이런 글과 기사만 누군가 쓸 자유가 있다는 건가요? 그냥 허하세요. 그리고 뭐 비판할 분 비판하세요. 나는 이런 지점만 봐요. 차이점을 보는데 조국의 언어와 기성 정치인의 언어가 달라요. 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조국은 어쨌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한테는 잘못이 있다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그 언어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쓸데없는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건 조국이 잘못한 것을 인정해버리는 꼴. 정무적 도의적 책임.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니까요. 그들은 그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법적 책임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무적이라는 단어가 민주당은 선거가 있고 선거 치러야 되니까 무조건 당신은 참아. 이거는 저는 이것도 쿨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의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셨어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말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걸 말하는 본인이 그 소로 희생당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차라리 그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게 이거예요. 보통은 우리가요. 그 법적 과정에 들어가서 책임을 져가고 그러면 논란이 가라앉는데 이건 계속 야당이 대선 전략의 차원에서 아주 작은 문제를 부풀리고 없는 걸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최소한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구분은 하고 맞아요. 발언을 해야지. 왜 그걸 안 하십니까? 팩트에 기초해서 정치를 해야지. 조중동의 프레임 안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정말 길이 없다니까. 진짜 깝깝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선과 우리들의 차이 같은 거예요. 조선들은 1심 판결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3심제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안 봐요. 2심이나 대부분은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조중동의 시선이고 우리는 조선들과 다른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조국을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선들이 모르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조국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렸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보복당하는 느낌에 너무 과하게 수사를 당해서 지금 이 가시덩굴에 갇힌 죄수가 돼버린 사람이 억울한 점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조국의 시간이라고. 지금은. 푸나님, 로스쿨이라는,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네.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김명민이 아주 정의를 수호하는데 엄청 까칠한 검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예요. 그 사람이 계속 국민재판 배심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의심할 정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유죄 입증. 이건 피고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는 거다. 이걸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작가만 못해요. 지금 언론과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과 그리고 검찰이 작가의 시선만 못하다니까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푸나님 계속 그 고일석 기자랑 재판 보면서 이번 2심과 관련하여 컴퓨터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합리적 의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거 유죄일 수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검찰이 고집하고 언론이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반법적으로. 제가 보기에 반법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봐봐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그 조작되었다고 하는 증거들 있잖아요. IP라든지 이런 거. 요거를 마지막 날 다루자. 그 다음에 선고일이야.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 이야기에 대한 반론할 틈도 없이 다루고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이게 조작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젠다를 정말 저 밑바닥까지 가서 졌던 아젠다를 끌어올려서 반전의 효과를 만들면 지지층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실제로 떠나갔던 중도로 가버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미안해서라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잘 차려진 밥상에서 맛있는 반찬만 먹는 때가 아니라 내가 벌써 야당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당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편안하게 정치를 하니까 치열하게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 박근혜 때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그 제2 부속실 몰카 이런 이야기 하기 쉬웠겠어요? 지나가다가 너 뭐 보복해버린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면 안 할까? 저 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때 초선들 진짜 잘 싸웠는데. 그때는 그래갖고 친문 강경파, 친노 강경파 이러면서 우리 욕 먹었죠. 근데 지금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느냐? 조국 장관 관련한 문제를. 사실은 목소리 내고 있는 사람은 내 기억에 조응천, 박영진 정도밖에 없어요. 그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책을 낸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지켜보고 있거나 대선 주자들은 지금 조국 장관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들을 마치 대단한 막 가운데 조국을 놓고 막 금이 쫙 간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네, 이걸로 분열을 하면 그건 당이 아니고요. 네. 이 책 때문에 대선 진다 이런 인식은 빨리 고치셔야 돼요. 실력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이런 의제도 관리를 잘해야죠. 당 입장에선. 그 정무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대책은 민주당이 하는 거지 조국 장관에게 그걸 강요하지 마시라.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올리브 이 새끼야. 네? 여러분들 창에는 안 보일 거예요. 여긴 또라이들 천국이네 썼는데 너도 똑같아. 조국 장관처럼 똑같이 당할 수 있다고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관리자들한테는 보이는. 아, 저는 못 보네요. 그러니까 나 관리자 되고 싶다. 자, 조국 아니 추미애래. 아씨. 최민희 의원한테 관리자 드리세요. 그냥. 자, 오늘 윤석열이 그만두고 네.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3개월? 4개월? 만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명된 날이기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 생일 축하해 주느라고 김호수 총장 임명을 오늘 똑같이 했고요. 조국 장관이 제 생일 축하하느라고 오늘 제 생일날 책 낸 거예요. 감사해요, 두 분. 아, 좋다. 이렇게 아전인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요. 인생은 아전인수. 어쨌건 되게 감회가 그런 게 윤석열이 임명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그 사이 물밑에서 윤석열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안 되게 하려고 엄청 노비를 했고 임명 이제 내정했다고 발표가 되니까 그때부터 털기 시작해서 청문회 하던 날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 한 번 안 하고 기소해버리는 그 만행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조국 장관은 40여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하고 윤석열은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흔드는 수사만 열라 하다가 지가 이제 대선 나올 요량인지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사태까지 알고 보면 정말 쓰레기입니다 이거. 이따가 왜 쓰레기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후에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나중에 있잖아. 옛날에 MBC의 제5공화국 이런 드라마 혹시 기억나요? 네, 예전에. 예. 그런 걸로 다루기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예요. 그때 그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 대통령은 조국일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